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진입니다. 연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요즘 아마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까? 연꽃은 언제나 조용한 자태와 함께 그 맑은 향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말씀도 역시 요란하게 화려하지 않는 가운데 좋은 사람과 좋은 향기, 맑은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꽃 같은 분,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곳 서울 상도동 약수암에 법정 스님을 모셨습니다. 수행과 함께 많은 글을 쓰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얘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불이람에서 강원도 산골로 가신 지도 꽤 되셨죠? 벌써 이제 5번째 예. 여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서울은 초여름의 분위기입니다만 강원도 산골은 한 얼마 좀 늦죠? 절기가? 아마 여기 예. 서울보다 한 20일? 예. 20일 정도 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꽃들이 많이 피했는데 네네. 제가 있는 그 둘레는 그 지대가 높은 데라서 아직 네. 이 꽃 소식이 없고 가끔 이제 철새들이 네. 이 날아오고 뭐 할 뿐입니다. 네.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에 많이 전하고 또 많은 불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요. 제 자신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수지 독송하지만은 네. 일상생활에 그대로 이제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은 네.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때그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네. 자기 상황에 맞춰서 단 한 가지라도 네. 그게 실제 실천함으로 해서 그게 이제 수지 독성에 네. 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렇게 물질 만능 이런 세태 또 귀하고 고마운 줄 모르는 이런 네. 세태에서는 조그만 걸 가지고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네. 이런 그 마음가짐 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이제 주어진 여건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사람이 소멸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 환경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불자들이 네. 명심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대개는 너무 많은 것이 화가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나눈다는 것. 요즘에 등을 달아도 과거에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뭐 복을 달라면서 등을 달곤 했었는데 요즘에 남을 위해서 등을 다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뭐 자비의 등이라든가 예. 또 그 밖에 이제 뭐 건강을 추구하는 예. 그런 그 등이라든가 좋은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나누는 어떤 한 방법,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예. 등이라는 건 원래 이제 어둠을 밝히는 등인데 네. 밝은 데는 등을 밝힐 필요가 없거든요. 네.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살기 위해서 밝은 등을 켜는 건데 네. 따라서 이제 법당 앞이라든가 절에만 켜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건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고 네. 원래 이제 불 밝히는 그 뜻으로 연등의 뜻으로 이제 생각한다고 할 때 어렵게 사는 이웃을 네. 이웃의 이제 따뜻한 손길을 뻗치는 이런 일이 보다 이제 관등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옛날에도 이제 빈자의 1등 가난한 그 노인의 한 등이 부자가 큰 몇 등보아서 이제 오래 간다는 네. 그 공덕이 크다는 뭐 이런 그 고사도 있듯이 그런 정신으로서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뻗치는 것이 네. 진짜 관등의 등을 밝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일로서 확산돼야 보다 그 의미 있는 네.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달았을 때보다는 남을 위해서 달았을 때 그 마음이 더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기 한 사람을 위한다고 할 때는 사람이 네. 너무 왜소해지고 네.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할 때는 자기 자신이 그만 확산되는 거죠. 네. 개체가 이제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훨씬 기쁨이 더하고 네. 또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족이라는 걸 잘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다가 그쳐야 만족인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네. 뭐 부처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네. 만족할 줄 알면은 그 자체가 부자나 다름없고 네. 암만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게 하나의 가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유교경이라고 부처님의 최후 설법이라고 이제 전해지는 불유교경에 보면은 그런 그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네.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만족할 줄을 알면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안온하다. 네. 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천상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네.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 법문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이제 만족할 줄 알고 자기 분을 안다면은 거기서 고마움을 느끼고 어떤 살아가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제 만족할 수 모른다면은 네. 그건 하나의 탐욕이죠. 그건 괜히 허욕이고 따라서 자기가 가진 것만큼 진짜 행복하냐 네.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이렇게 보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전직 두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국민에게 주는 큰 교훈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가 또 아니면서 지나치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일반 국민 앞에 저런 게 이제 추태를 보이는 건데 네. 저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우리 둘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교훈으로서 네. 과연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가져야 될 것인가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네.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맑고 향기롭게 운동에 관한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스님께서 어떻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맑고 향기로워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스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이걸 시작하셨는지요? 그래요. 저도 뭘 일 벌리기 싫어하고 처음에는 이제 뭐 소박한 생각에서 네. 지금 우리 이 연못에서 연꽃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연꽃을 다시 좀 피웠으면 좋겠다. 동시에 우리 어떤 마음의 연꽃도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삭막한 세태에 이렇게 이 살벌하고 삭막하고 네. 네. 이런 황량한 세태에 뭔가 좀 푸근한 향기로운 그런 그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진짜 맑고 향기로운 예. 우리 본래 심성을 되찾자는 네. 이런 뜻에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누가 그런 마음을 냈건 간에 네. 우리 시대에 이 지역에서 뭐 이러한 운동이 조용히 전개돼야 하지 않겠는가. 네. 꼭 불교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이런 세태에서는 어느 한쪽에서라도 그런 그 운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조용히 전개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운동이 대단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떠들썩하다 말았던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목적성이 있던 운동도 많았고 한데 이 운동은 어떻게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종단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제 개인이 하는 일도 네. 아니고 네. 순수한 그 시민 운동이기 때문에 네. 시민 운동이라면은 조용히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는 거. 네. 그 많은 운동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란했다가 영두사미 격으로 전혀 끝도 못 보고 사라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종단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많고 그러는 건데, 네. 뭐 제 성미 자체도 그렇고 우리 둘레에 있는 이 분들의 이제 성격도 그렇고 네. 조용히 꾸준히 지속되는 거. 네. 설사 이제 우리 기대에 무슨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신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네. 진짜 이게 맑고 향기로운 네. 이런 정신이 아니겠는가 해서 너무 요란하게 떠벌리거나 그냥 한때 네. 욱하고 많은 이런 운동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향하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이 진짜 계속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그런 분도 뭐 계십니다만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은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실천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해서 가정 문제에서부터 자녀 교육이라든지 소비 문제 뭐 이런 것이 모두 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각 실천 과제에 속해 있는 건데 가정의 일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 어린이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그 갈등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이제 저희 같은 처지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기가 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바세계 아닙니까? 네. 사바세계는 이제 겨우 참고 견딜 만한 세계라는 이런 뜻입니다. 네. 대개면 요즘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이 버릇들이 없다. 네. 또 이제 어른들 말을 안 듣는다. 뭐 지멋대로 한다 해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많은데 네. 그것은 어떤 시대나 막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네. 뭐 그런 그 갈등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요즘에 와서는 너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하나만 낳기 둘만 낳기 하는 바람에 이 과보 네. 너무 교양이 과보한단 말이에요. 가령 이제 무슨 아쉬운 일이 있을 때 좀 기다리면서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곧 즉석에서 예. 그걸 이제 들어줘 버리다니까 아이들이 저는 인내력이 없어요. 네. 참고 견딜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냥 좌절하고 예. 뛰어내리고 도중에서 그만두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너무 과보하는 데서 네.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좀 인내력을 기르고 더 이제 기다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네. 즉석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이런 그 조급한 일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크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기성인의 자로서 우리 컸을 때 표준을 가지고 네. 재는다고 하면 모든 게 안 맞을 거예요. 따라서 자식이라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우리 집을 빌어서 나온 하나의 대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네. 대등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또 부모는 자식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식은 성장하는데 부모는 제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소통 안 된다는 것도 자식들은 이제 하루하루 많이 배워서 새로운 견문을 넓혀가는데 부모들은 어떤 고정의 틀에 갇혀가지고 네. 내가 그 시야에서만 자식을 대하려고 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좋은 그 부모가 좋은 자식을 두려면은 부모 자신이 좋은 부모가 먼저 돼야 되겠다는 거. 네. 따라서 이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대등한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자식과 동시에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가 갖춰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물질이 풍부한 세상이고 모든 것을 물질로 계산하고 보상하려 하고 또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경향이 있는데 스님께서는 여행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나라의 그 어린이들과 또 그렇지 못한 가난한 나라들의 어린이들 행복이 경제력으로 가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근데 지금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있는 것 가령 이제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어떤 성장한 과정, 우리 네. 어린 시절이라든가 청소년 시절 같은 걸 되돌아보더라도 그때는 이제 뭐 책 한 권만 사도 네. 뭐 운동화 한 켤레만 이제 사도 뿌듯하고 고마웠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고 그렇죠. 그 자다가 이제 네. 머리맡에 놔두고 이제 만져보고 하는데 네. 요즘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너무 흔해 빠져놓으니까. 네. 따라서 그래요. 과연 그 행복의 어떤 그 척도는 어디에 있을까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져 있느냐. 네.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많지 않는데 네.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분산되고 우리들 의식이 흩어지고 또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떤 본질적인 삶에는 소홀해지고 네. 무슨 물건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또 귀함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그것이 또 이제 그 물건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대인 관계까지도 네. 이런 그 의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 옛날보다 훨씬 지금 잘 살고 밖으로는 이제 물질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만은 속으로는 네. 행복의 수치로 볼 때는 옛날보다 훨씬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근데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은 쉬운데요.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알아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 이제 사람이 예.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그 물음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보편적인 예는 아니죠. 뭐, 특수한 네. 경우니까. 예. 가끔 그 정리정돈을 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불필요한, 진짜, 한때는 필요했지만 불필요한 책을 2박스 이제 여기 도서관에, 약수원 도서관에 이제 갖다 주었는데, 네. 그런 그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은 불필요한 것에 얽혀가지고, 네. 네. 그 더미에 가려서 사람 자체가 소멸됩니다. 네. 다른 이제 책도 그러죠. 네. 뭐 책도 이제 필요해서 이제 구한 것이지만은 읽어보면은 그 짐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필요한 데다 이제 내보내주면 되는 거고. 뭐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과연 이것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냐, 아니냐. 네. 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있어야 되겠고, 예. 없어도 좋을 거라면 불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사 갈 때, 가끔 이제 도시에서는 뭐 이사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사 갈 때, 세간살이 그대로 가지고 어떤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옮기는 일 자체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네. 어떤 면에서 번거로운 귀찮은 일이죠. 예. 그런 이사를 계기로 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자기 의식이 달라질 때 네. 이사의 의미는 적지 않거든요. 예. 또, 금생으로 볼 때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생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사 갈 때, 예. 그런 의식이 전환됨으로 해서, 새로운 그 환생을, 예. 금생에, 새로운 환생을 이룰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에서 거듭거듭 그렇게 털고 일어서는, 불필요한 것을 그렇죠. 버리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자유롭고 이런 그 훈련이 예. 이 일상 생활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늘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비도 줄이는 그래요. 방법이 되고 결국은 그럼요. 환경과도 연관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가 지금 예. 뭐 세계적인 현상이고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농촌이고 네. 이거 뭐 감당 못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네. 뭐 농촌도 뭐 폐 비닐이고 무슨 농약 병이고 뭐 굉장합니다. 네. 도시뿐만 아니라. 그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나친 소비에서 오는 거고 네. 또 어떤 이기적인 예.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기적인 개체의 이익만을 위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커다란 그 환경 문제를 초래했는데 미래에 우리가 좀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면은 그런 그 이기적인 개체에서 네. 전체적인 공생, 네. 전체적인 어떤 공생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예. 21세기라든가 22세기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어떤 개인의 어떤 희생이라든가 개인의 이기심이라든가 이것은 자제돼야 됩니다. 네. 또 사람만이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물질이 더미, 과소비 이런 더미에서 이제 자제함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그 기운이 싹트는 것이지 네. 이대로 나 하나쯤 뭐 내가 어쩐다고 해서 뭐 다른 뭐 변화가 있겠느냐. 저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개선이 안 되죠. 네. 스님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러면은 불필요한 것을 느끼고 찾아서 버리고 또 많이 쓰지 않아서 공해를 줄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연관되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럼 불필요한 걸 알고 많이 쓰지 않는다면은 기왕 물질이 풍부한 시대니까 지금도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눔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사람은 욕심을 버리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 없어도 언젠가는 쓸지 모르니까 두고 뭐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눔이 좋다는 건 알지만은 실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자연의 혜택은 더 말할 것 없고 그런 햇볕이라든가 네. 제 뭐 이마를 반짝반짝하게 하는 햇볕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한시도 없으면 안 될 그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네. 이런 건 뭐 우리가 무상으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도 이제 부모의 은혜, 어떤 이웃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이제 친지들의 은혜, 많은 은혜 속에서 사는데 네. 내가 받기만 하고 그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 생애가 큰 빚쟁이가 될 거예요. 네. 보온, 은혜를 갚는다는 네. 자연에 대한 은혜라든가 어떤 둘레에 대한 은혜라든가 은혜를 갚는다는 또 내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이제 내 정신적인 자산이 풍성해진다는, 풍요로워진다는 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아낄 만한 것이 아닌데 또 제 자신 말은 그렇지만 실제 그 선뜻 옮기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거예요. 진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인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살 만큼 살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뭐 돈 한 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우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나한테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 네. 관리를 잘하면은 그건 덕이 되고 또 이제 그 관리로 인해서 나누어 갖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인간 자체가 그렇게 이제 확산이 되고 인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움켜쥐고 쓰지 않고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 집만 이걸 쓴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그늘이 거기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네. 실제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물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선업도 하고 그러지만 대개 보면은 어렵게 뭐 하숙집을 했다거나 이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네.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도 그런 그 자기가 어렵게 살던 시절 생각을 늘 그 마음속에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자기처럼 옛날 자기처럼 어렵게 사는 이웃이 보이기 때문에 선뜻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살 줄 아는 경우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이 풍부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네. 적게 쓰고 적게 버리자는 것이 이제 우리 공통적인 어떤 경제 윤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소극적인 생활 태도일 것 같지만은 네. 전체적인 삶을 볼 때 미래의 그 인류가이도 내다보고 할 때는 지혜로운 이게 삶의 선택이지 결코 이건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이런 그 세기 말적인 이런 때 와서 그런 그 생각이 일반화될 때 뭔가 이런 그 어려운 환경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지. 네.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하다가는 진짜 미래 인류가 살아남을지 네. 인류학자의 말을 빌 것도 없이 예. 아주 의심스러울 그런 정도입니다. 네. 지금의 경제 개발 그리고 고도 성장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사실은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다 망쳐가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범종교적으로 함께 하기로 한 그런 운동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우리 불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조그마한 일, 네. 조그마한 일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령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산다고 할 때 네. 만약 그 층의 어느 한쪽에 이제 진짜 마음이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살아 있다면은 남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이라도 일찍 네. 복도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쓰레기라도 흩어진 걸 이제 제대로 주워서 쓰레기통에라도 버릴 수 있고 예. 지금 일상적인 그냥 사소한 일 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돼야 큰 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예.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일을 자체 두고 어디 추상적인 데서 맑고 향기로운 네. 그런 일이 전개되리라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말씨라든가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 쓰는 거, 네. 또 이제 이 주고받는 이런 내 어떤 마음씨라든가 마음의 움직임이라든가 네. 이런 것부터도 우리가 좀 생각을 돌이켜서 과연 이것이 맑고 향기로운 일인가 아닌가를 되돌아본다면은 예.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맑고 향기로운 거라는 것이 이제 따지고 보면 사람의 본심, 본래 네. 마음이 맑고 향기로운 건데 예. 우리가 이제 어지럽고 흐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뭐 회복하자는 네. 다시 거두어들여서 이제 본래 본 마음을 갖자는 이런 그 취지에서 네. 운동 전개되는 그 뜻도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 무소유에 관한 글을 쓰셨고 또
쓰신 것뿐만 아니라 실천을 하고 사시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손으로 써놓은 글과 실제 생활이 다른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비우고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저희들 생각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큰 남자를 버리고 강원도 두메산골에 들어가 사시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청빈한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반인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소유를 이제 네. 글로도 쓰고 그렇게 이제 가끔 주장하는 것은 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일 거예요. 네.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무소유를 내세울 것도 없을 겁니다. 스님은 가지신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다르겠지만은 네. 출가 수행자의 부분으로부터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뭐 네. 책이라든가 무슨 닭이라든가 무슨 옷이라든가 또 그 밖에 무슨 그 필요한 무슨 그 문구류라든가 네. 돌아보면 진짜 많아요. 물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집에서 이제 중대로 나올 때도 빈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절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돌아보면 다 써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필요한 써야 것이지만은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는 이제 발작적으로 말을 하자면 발작적으로 정리 정도로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성에 차지 않으니까 예. 무언가 내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을 때 소유를 정리합니다. 네. 근데 뭐 소유를 해야 책하고 뭐 일상적인 뭐 일용품인데 예. 그것도 나한테는 이제 그 과하기 때문에 자꾸 그때그때 정로를 하는데 예. 그런 그건 일종의 것은 이제 출가 정신하고 상통할 거예요. 예. 다시 말하자면 어떤 묵은 수렁에 갇혀 있게 되면은 새로운 싹이 안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묵은 늪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소유까지도 그때그때 이제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습관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네. 가끔 그 무슨 그 돌림병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대폭 그런 정리를 하게 돼요. 네. 올 봄에도 제가 이제 강원도 가가지고 지금 5번째 여름을 맞게 되면서 뭔가 올 봄에 좀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네. 내가 가진 것을 좀 요즘 대폭 정리하거든요. 정리하고 예. 하고 거길 떠나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것은 아닙니다. 네네. 물론 이제 한 생각 일으키면은 내가 지은 데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날 수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내일이 떠날지 모를 테니까 나을 수 없는데 우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살면서 또 내 한 가지 안으로 득이 있다면은 거처에 대한 집착으로서 벗어났어요. 네. 그전에는 이제 불이람 내가 지어가지고 있을 때는 조그만 무슨 계약장 하나가 깨져도 올라가서 덮고 또 뭐 수채가 막히면 또 해야 되고 뭐 신경을 너무 많이 썼는데 혼자 진이 다 빠지도록. 네. 그래서 뭐 불이람 지은 지가 지금 한 20년 됐는데 요즘 석가래가 썩어가지고 다 이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해야 된대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냥 가서 내가 가서 그냥 진두질 할 텐데 네. 알아서 하기로 한다. 거기 사는 놈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냥 밖에서만 이제 거둔다 하고 그냥 사는 아이들한테 맡겼거든요. 네. 그러듯이 제가 강원도 살면서 거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 몸도 버리고 갈 텐데 그 거처에 뭐 집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예. 이러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데 걸려가지고 예.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는 수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무소유라는 것은 어떤 출가 정신이라는 것, 네. 낡은 걸로부터 어떤 묵은 수렁으로부터 거듭거듭 털고 일어남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 네. 그럼 대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뭐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현재를 최대한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다면은 앞뒤가 끊어져요. 네. 그런 집착에 벗어나는데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하니까 차마 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강원도의 그 거처 그거는 주인이 아주 없는 겁니까? 아니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주인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예. 제가 뭐 언제까지든지 예. 있을 때까지 있으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선 거기가 이제 사람이 오지 않고 물이 좋고 네. 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낼만 해요. 예. 요새 절은 뭐 다 오염돼 가지고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절 자체에서 오염돼 가지고 네.
우리 같이 그 괴팍한 중이 살기는 몹시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철저히 내 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왕국이기 때문에 예. 뭐 사는 날까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위치나 또는 그 거처 자체도 정말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일 텐데. 그럼요. 절터도 아니고 네. 그냥 오두막이기 때문에 누가 진짜 이 다음에 내가 네. 그런 데 살았다면 벌써 어떻게 저런 데 살았을까 할 거예요. 예. 글을 쓴다는 것은 읽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스님께서 독서를 참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게 좋게 말하면 하나의 탐구력인데 네. 지적 호기심이 네. 어떤 있기 기준에 때문에 의해서 책을 택하십니까, 스님께서는? 또 이제 그 다른 기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은 네. 그냥 어떤 작가가 예. 좋으면은 그 작가의 작품을 다 읽어야 직성이 풀려요. 아, 예. 심지어 그 작가가 살았던 고향에까지 가서 풍토적으로 네. 느끼고 싶은 그런 그 지적 호기심도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작년 여름에는 그리스에 갔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예. 예. 그 작가의 이제 고향을 한번 풍수적으로 가서 느끼고 싶어서 네. 니코스 카잔치아키스가 살던 크레타, 네. 크레타에 이제 섬. 네,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갔다가 마침 가는 배 안에서 이제 뉴스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다는 네. 그 뉴스도 거기서 이제 듣고 그랬는데 크레타에 가서 풍토적으로 느끼니까 그 작가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네. 어떤 그 작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듯이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극성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네. 그런 열기가 없이 선택해서 주로 이제 명상서적 계통, 네. 몇 구절 읽다가 이제 내 자신을 읽는 그런 쪽으로 서서히 네. 이 방향이 좀 바꿔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읽으신 책 가운데 혹시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네. 좀 권하고 싶은 내가 책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얼마 전에 이제 출판사 친구한테 온 책인데 네. 솔로의 월든 하면 다 알 거예요. 네. 네. 그 월든을 썼던 그 솔로의 데이비드 일기예요. 솔로. 예. 일기인데 예. 21년 동안 썼던 일기 초가 이제 솔로의 일기라고 해서 소개됐는데 거기 참 요새 그거 읽고 있는데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스턴에 갔을 때 몇 해 전에 일부러 이제 솔로가 살던 월든 가에 오두막도 가봤고 월든 호수도 이제 네. 가봤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가 됐습니까? 그 자리는 보존되어 있고 오두막도 그대로 이제 불타진 자리에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장에 가보면은 자기가 읽었던 그게 더 생생하고 네. 또 활자화되지 않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가령 이제 인도 불적 순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라든가 혹은 법구경이라든가 수타니파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기원정사터에 가서 이제 보면은 거기서 설법한 그 법문을 거기 가서 네. 읽어보면은 예. 여기서 우리 방에 앉아서 읽는 거랑 전혀 감흥이 달라요. 네. 그렇듯이 어떤 현장에 가서 읽으면은 그 현장에서 오는 그런 아주 전율 같은 감흥 네. 이것은 이제 독서보다도 훨씬 강한 네.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가끔 그 현장에 가서 그 작가가 살았던 채취 같은 거, 네. 또 그 고장의 풍습 같은 거, 기후 같은 거 이런 걸 느끼고 오면은 네. 보다 나하고 그 작가가 더 친숙해진 것 같은 네. 그런 내가 그 작가의 세계, 영혼의 세계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앞으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어떤 정도로 확산시켜서 어떻게 전개했으면 좋을지 회주로서 한 말씀 좀 네. 듣고 싶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네. 역시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마음이 지옥도 만드는 건데 예. 네. 마음이 하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경 운동도 중요하고 또 이제 이웃을 밝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 마음을 밝히는 네. 이런 데다가 더 이제 이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마음 밝히는 운동 네. 이쪽으로 좀 신경을 쓸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도량이 네. 필요한데 뭐 인연 따라서 그런 도량도 네.
나오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스님께서 뭐 큰 욕심을 안 가지고 사십니다만은 스님 가지신 세워놓으신 원력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그래요. 네.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뭐 네. 원이 아닌데 소망이에요. 보다 간소하고 단순하게 사는 거. 예. 그게 제 이제 이 소망입니다. 보다 어떻게 하면 보다 단순하게 간소하게 살 것인가. 더 이상 단순하고 간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삶이고 네. 덜 간소하고 덜 단순한 게 비본질적인 삶이고 네. 보다 어떻게 이제 하면 간소하고 예. 단순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제 화두처럼 예. 늘 제 생활을 비추고 있습니다. 네. 스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맑고 향기롭게